자, 예고해드린 대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약간 신상 변동이 있으시죠? 예, 네, 예. 뭐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예. 말씀드렸는데 뉴스타파는 지금 사직을 했고, 사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휴가가 좀 많아서요. 예.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주호일을 못했고, 예, 거의 보셨죠? 주 7일 예.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가가 많아서 휴가 소진하고, 예. 네, 사표 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예.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예.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라는 예.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격 네. 취재와 방송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실. 네, 아무래도 이제 뉴스타파도 거의 탐사보도 전문 네. 채널이기도 하고 뭐 한데, 근데 저로서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계속 100m 달리기 매일 예. 100m 달리기 질주를 했던 느낌이었고, 제가 딱 대선이 끝나 보니까 네. 많이 지쳤구나 스스로 또 약간 느꼈습니다. 번아웃 비슷한 것도 있군요. 그런 것도 느껴서 예. 좀 제 자신도 좀 돌아보고 예. 다 재충전하고 지금 예. 임플란트도 몇 개 해야 돼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몇 개월은 더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김건희 씨, 예. 김건희 씨 수사 문제나 윤석열 씨 수사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뭐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정권이 일단 바뀌었고 네. 각 특검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혜병 특검이 저렇게까지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의외로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랄지 그러니까 인물들 간에 엮이는 건 훨씬 더 넓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각 특검이 유기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심우정 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예. 포렌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또 검찰도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특검이 정보를 유기적으로 예. 주고받으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적 연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취재해 보시기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명태균 씨 수사기록 유출건 이건 뭔가요? 이걸 뭔데 이렇게 세게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오후에 여기 오기 전에 예. 김규현 변호사 아시죠? 예, 알죠.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그 최혜병, 예. 박정훈 대령 공익변론도 예.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 예. 그 무료 변론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1월달에 저희 뉴스타파가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이 예. 예전에 나눴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검찰이 지난해 10월에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서 예. 검찰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어 놨는데 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예. 보도를 하면서 검찰 수사 보고서를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전면적으로 공개했어요. 예. 그랬더니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예. 단체가 이 검찰 수사 기록 누가 뉴스타파에 줬냐 해가지고 예. 고발을 합니다. 예. 고발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거기는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데는 보니까 극우 단체고, 예. 거기에 오상종 대표란 분은 저희가 또 뉴스타파 리박스쿨 보도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리박 세력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네. 그런 데서 고발을 한 거를 이제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서 네. 무난히 잘 끝나게끔 네. 했는데, 저희한테 누가 그 수사 기록을 줬는지 네. 경찰이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규현 변호사는 저희가 그 보도를 하기 전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저희한테 줬을 만한 뭐 노영희 변호사라든지 네. 여러 변호사들을 불러다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어떻게 그 의도를 해석하십니까? 혹시 경찰, 왜냐하면 이 비슷한 건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유일인 방심위원장 맞습니다. 건도 그렇고요. 네.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전 정권에 봉사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예. 문건일 변호사가 이제 12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갔더니 본인에 대한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래요. 예. 건건이 다 물어보면서 너 봉지욱 기자랑 언제 알았냐, 언제 만났냐,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타파의 연관성을 캐 물었는데, 예. 조사를 오래 받다 보니까 우리도 좀 어쩔 수 없다. 예. 위에서 시켜서 아, 이런 그래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위가 어디라고 그러니까 의심하시는 저희가 뭐 의심하기에는 이제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수사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 수사기록 유출 사건이 반부패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이 작은 일인데 이거를 반부패 수사대에 배치하고 예. 위에서 이제 빡세게 가혹하게 수사를 예. 하라고 지시한 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예. 추측입니다. 추측이라고요. 예. 저희 지난 정권에서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예. 경찰 인사를 많이 좌지우지했다는 의혹들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예. 퍼져 있었고, 이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예.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어떤 인사가 그렇죠. 아직까지 뿌리 구석구석 그 인사의 영향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지금도 분들이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 네. 그런 분들이 곳곳 고위직에 있다. 예. 저희 그런 제보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거는 빨리 어떤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인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군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경찰은 괜찮냐로 봤을 때 두 수사기관 분도 이제 짚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담당하게 될 텐데요. 상당 부분. 예. 그럴 때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 분명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김건희 씨 수사받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네. 뭐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제 뭐 검찰 예. 반부패 수사부를 뭐 저도 수사를 받았고 예. 했는데 김건희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덫에 완벽하게 걸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민중기 특검이 예. 김건희 특검이 상대적으로 좀 압수수색이나 실시가 늦어지면서 예. 뭐 민중기 특검이 뭐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네. 그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이제 구속영장을 미리 써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취합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를 만약에 조사를 안 하고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기각될 확률이 높잖아요. 네.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다. 네. 라는 것인데 이제 김건희 씨가 진술한 얘기를 보면 네. 거의 그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죠. 그러니까 이 수사를 완벽히 해놓고 다 짜놓고 거기 와서 거짓말하는 거를 듣고 들어주고 그것이 그 진술이 이 수사해놓은 거랑 어긋나는 부분을 딱딱 체크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 언론 보도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 그 반클리프라는 그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예. 모조품이다라고 주장을 예. 하고 뭐 15년 전에 샀다. 2018년에 샀다라고 얘기한 네. 것은 아마 본인의 출입국 기록이 홍콩에 간 기록이 2007, 8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그 특검에서 그 재조사까지 그렇습니다. 만나서 15년에 네. 재조항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그 덫에 걸린 거죠. 변명할 방법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예. 알기로는 김건희가 그 변호인들의 그 조언이나 말을 잘 안 듣고 아, 예. 본인 뜻대로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아, 아마 그래요? 그게 자승자박이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보면 이분이 예. 지난 20년간 이 집안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단 한 번의 사법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자신감이 있군요. 예. 예. 자만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몰고 나가면 네. 그쪽으로 해결될 것이 항상 그래 왔어. 네. 이런 어떤 자신이 있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 지금도 네.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네.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이 없으니까요. 네. 예.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역시 뭐 여러 번 분석이 나왔지만 저도 그날 처음 딱 들으면서 저건 변호 전략인데 하는 그 부분이 동의하시는 거죠? 본인은 예. 이제 본인은 공직자가 아니니까 네. 이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남편한테 다 떠미는 게 아니냐. 네. 공직자는 저 사람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예. 저 사람만 감옥 가면 되지 저는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와 변호 전략을 펼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할까요? 이제 앞으로. 뭐 명 씨한테 뭐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 그 명태균 씨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자승자박한 면이 있는 게 예. 이제 본인의 그 휴대전화 황금폰 소위 말하는 황금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황금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이미 검찰이 확보했고 특검으로 넘어간 예. 상황인데 거기에 뭐 이미 명태균이나 김건희의 그 황금폰이 없어도요. 예. 저희가 검찰 수사기록 전반적으로 봤잖아요. 네.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아. 네. 황금폰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예. 황금폰이 있음으로 인해서 김건희뿐만 아니고 다른 공천들 예. 여러 공천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네. 거기서 김건희 씨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어떤 자료들이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 전에 저희가 검찰 네. 수사 보고서 공개한 것만 봐도 네. 그거를 뭐 김건희가 나는 몰랐고 그냥 네. 주길래 받았어요라고 네. 하기에는 예. 예를 들면 우리 남편 1등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남편이 이제 경선 때 후보 때 네. 홍준표한테 뒤지니까 어떡하냐 네. 하면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머니투데이에 이제 당시에 명태균이 조사를 해서 머니투데이에 공표를 했어요. 예. 기사로 내게끔 했는데 거기서 지능 결과가 자꾸 네. 나오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네. 거예요. 이거 좀 너 명태균 너 조사 좀 이상하다. 예. 라고 하니까 비상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이거 매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를 한 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받아보기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네. 안 맞죠. 오늘 그 김건희 씨의 고마운 사람이긴 하지만 하면서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를 지칭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 뭐 하면서 본인에 대한 범죄를 가려줄 것 같지만 예. 본인도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그 단어 그 말에는? 근데 본인도 그 감옥 구속돼서 들어가시면 예. 술술 나올 겁니다. 예. 자, 모조품 아까 반클리프 목걸이요. 이거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예. 이제 사건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뒤늦게 예. 모조품을 구매를 했다고 저는 예. 보고요. 근데 예. 저희가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잘 팔질 않고 모조품 자체를 아니면 이 그 진품을. 모조품 자체를. 근데 그 뭐 타오바오라는 예. 중국의 그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한 4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아, 그래요?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예. 팔리고 있어서
본인 그러니까 오빠 집, 오빠의 예. 그 장모 집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우르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빠의 집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예측한 것 이상으로 저는 특검이 증거를 수집했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 그 모조품에 대해서도 모조품을 샀다면 예전에 2007, 8년 홍콩 그거는 자기 이제 출입국 기록을 믿고 했을 그랬어요. 텐데 네, 그게 그때는- 아니고 제3자가 중국을 통해서 샀다면 네. 통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전 특검이 다 파악을 했다고 봅니다. 아, 네. 촘촘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옥죄어 가고 있다. 이런 그렇게 상황이군요. 해야 예. 김건희가 한 그 특검에서 한 거짓말을 근거로 네. 영장실질 심사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말을 일관함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네. 펼칠 걸로 보입니다. 예. 아까 일부 보도에서는 지금 뭐 진품 목걸이를 그 문제가 된 시기쯤에 누가 샀고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예. 이제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강남 가로수길의 예화랑이라는 데가 이제 예. 윤석열 대선 캠프 불법 선거 사무소였다는 예. 보도를 저희가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그 양재동에 예. 건진법사가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팀, 댓글 팀을 데리고 작업했던 곳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예. 거기가 어디냐면 서희건설이라고. 아, 그거는 뭐 특정이 되니까요. 예. 그때 당시 서희건설 2층을 임대를 아 했는데 그래요. 예. 이제 저희가 그걸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그 어찌됐든 빌딩에 입주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 네. 당사자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파악한 거는 제한군인회 쪽에서 예. 계약을 해서 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서희건설 오너의 예. 사위가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죠. 가고 예. 나중에 이제 부산에 공천을 받는데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명백한 뇌물로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에서 그 목걸이 샀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거를 특검이 예. 오빠 집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해 놨을 거라는. 예를 들면 구매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매처에서 그것까지도 확보하고 있을 네. 것이다. 네. 예. 그거 뭐 1, 200만짜리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게 그 제품 자체가 굉장히 사기가 어려워서 뭐 많은 사람이 사고 이런 게 아니라서 네. 1년에 몇 개 팔리는 걸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 구매처랑 그 어떤 구매 동선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제품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요. 그게 지금 뭐 나 언론 보도를 네.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전부 파악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김건희 본인의 머리를 뛰어넘는 네. 특검이 수사를 촘촘하게 해놓은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또 이런 강도의 수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모든 수사를 좀 어설프게 수사를 하는 척하고 많은 것만 경험해 봤으니까. 맞습니다. 예. 기울백 검사들 출장 오거라고 제가 예. 이렇게 경호처 건물에서 예. 황제 의전 수사를 받은 경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얼마나 띄엄띄엄 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가 이렇게 촘촘한 수사를 받으면 좀 본인도 놀래겠어요 보면. 엄청 놀라겠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게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예. 통장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건은 특검이 PPT 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예. 1시간 정도 브리핑을 하겠죠. 예. 네. 그 봉 기자 자주 언급할 토비 언니. 뭡니까 이거는? 예. 토비 언니 측에서 자꾸 이제 연락이 오는데 예.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이건 보도는 못했습니다. 예. 못했는데 이제 토비 언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건 뭐 실명은 아니기 때문에 아, 예. 별명이기 때문에 누군가 별명은 특정이- 맞습니까? 그 별명은 사람의 맞습니다. 별명이 토비 별명은 언니입니까? 맞고 예. 이제 뭐 그분의 인성 예. 얼굴이랄지 제가 뭐 연락처를 알고는 있는데 네. 이제 김건희가 그런 고가의 귀금속들을 뭐 예를 들면 직접 받았을 가능성도 예. 있고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줘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위험하니까. 그거는 네. 뇌물인 거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거 알 텐데 하여튼 그런 귀금속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의 그 귀금속이 어디 갔냐. 왜냐면 네. 오빠 집에는 모조품이 있는 것이고 예. 진짜가 어디 갔냐라고 네. 해서 저희가 받은 제보는 네. 토비 언니한테 다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토비 언니 라고 이제 하고 토비 언니가 청평에 별장이 있고 그곳에 네. 숨겨놨고 네. 굉장히 지금 검찰이나 특검에서 부를까봐 아, 그래요? 긴장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하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청평의 별장의 주민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라고. 아 그래요. 네, 장소가 특정돼서 여기가 네. 와서 김건희가 왔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 거기에. 제보가요. 네네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토비 언니 측에서는 네. 지금 토비 언니가 이제 그 남편분께서 한 2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네.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누가 진짜 예. 있어 이런 건가요 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조만간 그러니까 그 누가 나는 아니야가 네. 제가 궁금한 건 기금속 맡아주고 숨겨준 게 나는 아니에요? 아니면 뭡니까? 그게 나는 아니야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건 나는 아닌데 네. 그냥 말하는 뉘앙스는 쟤야. 뭐 아, 이런 쟤도 느낌이 지목을 있- 했습니까? 정확히는 안 했죠. 근데 아. 여태까지 나온 건 뭐냐면 네. 예전에 그 삼프토건이 운영했던 그 르네상스 호텔 예. 지하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석상이 세 곳이 있었어요. 예. 지하 아케이드 네. 세 곳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특정이 된 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고가의 뇌물을 줄 때는 예. 구매를 하면 또 구매처에서 털면 바로 누가 쓰는지 그렇죠. 나오니까 아예 그냥 네. 구매처에 맡겨놓고 언제든지 항공할 수 있게 이런 지금 의혹들이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검찰은 파악하고 있겠죠, 당연히.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조금 있으면 토비 언니가 듣거나 보고 계실 예. 텐데 예. 네,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계속 보자고 하면서 아직 연락이 예. 안 와서 연락이 주시면 제가 또 가서 들어보고 나중에 또 나와서 그러면 이 토비 언니랑 김건희 씨는 원래 어떻게 그 기금속 상을 통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런 네. 건 있습니다. 그 토비 언니의 재산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요? 수준이고 그 남편분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셨고 예. 어떤 뭐랄까요 신약이라고 할까 어떤 제품 특허 같은 걸 갖고 계신데 예.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그런 인연이 하셨습니다. 것이다. 의사셨는데 1급 그러니까 제일 큰 대학병원 급에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토비 언니가 보니까 이제 미국에 예. 또 원래 살다가 이제 남편이 대학병원으로 오면서 같이 왔는데 예. 미국에도 재산이 지금 엄청 많고 지금 이제 토비 언니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의 재산을 정리하는 게 고민이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의 주위를 보면 자생한방병원의 예. 딸이랄지 예. 그리고 강남 화랑 예화랑이랄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강남에 자기보다 다 잘 사는 부자들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오빠 집에서 나왔다는 이후환 예. 화백의 그림 예. 이런 것들도 다 그 화랑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음. 네트워크 이게 나중에 지금 퍼즐이 막 퍼져 있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퍼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네. 봉 기자 파악하기에는 그렇다면 그 김예성 씨 말입니다. 그 김건희 씨의 이권이 결국 가서 고여서 어떤 통과하는 관로인가요? 아니면 최종 목적지인가요? 보시기에 김예성 씨는.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을 보면은 예. 어떤 사람을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 동업자로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김건희 모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예. 어머니한테 모든 걸 그대로 배웠다라는 예. 것이고 제가 전에 파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에도 김건희가 들어가기 전에 예. 이미 어머니 최은순이 그래요? 도이치 회장과 인연이 있었고 예. 나중에 이제 김건희를 항상 본인의 이제 똑같이 했던 수법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이미 동업자들 다 감옥에 보내고 그렇죠. 동업자들도 뭐 사실 수익을 다 빼앗았잖아요. 예. 근데 예. 그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럼 김예성이라는 사람도 김건희 씨의 어떤 도구였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탑에서 예. 집사라고 한 거죠. 그건 동업이 아니고. 동업이 아니고 경제 공동체 같은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단순 도구였다. 이렇게. 최순실 씨도 그렇지만 이분들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돈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욕심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집사거나 부하인 거지. 예전에 이명수 기자도 자신의 부하로 부리려고 한 거지. 이명수를 내지고 뭘 하는 동업자는 아니었다. 그건 아닙니다. 동업자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었고 단순 도구를 만들고 싶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명수 기자도 불러다가 내가 너 1억씩 줄게라고 얘기한 것은 나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